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결정체인 KF-21 보라매가 연일 성공적인 비행시험을 거듭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 과제이죠. 이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차원을 넘어선 보다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해외 기술 종속을 끊어내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전투기 엔진의 독자 개발이라는 꿈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험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F-35와 F-22 등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된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매우 명확한 데이터가 최근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항공산업과 발전산업의 핵심인 가스터빈 기술 데이터인데 오늘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국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0월 13일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에 380MW급 대형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국산 가스터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2026년까지 해당 가스터빈의 공급을 완료할 예정인데 두산에서는 생산까지 단 1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빠른 납기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핵심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이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독일 지멘스와 같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빠른 공급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바로 이 절묘한 시점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신뢰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죠. 두산에너빌리티는 2013년 정부와 함께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위한 국제과제를 시작했으며 2025년 역사적인 첫 수출 계약을 맺기까지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연구 개발에 매달려왔는데요. 하지만 항공우주 및 발전산업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이룩한 쾌거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넘어 가스터빈의 종주국이자 세계 기술의 심장부로 불리는 미국 시장에 당당히 진출했다는 점인데요. 혹 납기가 빠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번 수출이 성사된 배경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두산의 가스터빈은 이미 김포 열평화 발전소에서 15,000시간 이상의 장기 운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그 성능과 내구성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63.2%에 달하는 높은 열 효율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죠. 사실 가스터빈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터빈 입구 온도 TIT인데요. 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진은 더욱 강력한 힘을 내뿜고 동시에 연비는 비약적으로 향상하게 되죠. 문제는 이 온도를 단 1도 높이는 것조차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적 난관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쇳물조차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초고온의 연소가스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하는 수백 개의 터빈 블레이드를 끊임없이 때리는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야만 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공학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극한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력 모델인 DGT-6 가스터빈의 TIT는 무려 1650도, 독일 지멘스와 미국 지휘사의 최신의 모델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중국이 그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고도 수십 년간 이 영역에 도달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죠. 최근 중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F급 가스터빈의 터빈 입구 온도는 약 1300도에서 1400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온도 차이를 넘어 소재공학, 정밀주조, 냉각 기술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 아직은 따라잡기 힘든 거대한 기술적 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하죠. 또한 중국 가스터빈은 300MW급으로 한국의 380MW급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 80MW 차이를 넘어 기술의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MW는 일반적인 가정 약 2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량으로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를 추가로 밝힐 수 있는 발전소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하며 극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H클래스 초대형 가스터빈을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수출까지 이루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공업 제조 역량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해외 전문 매체들 역시 이러한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가스터빈 전문지 가스터빈 월드는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후발 주자였던 한국이 단기간에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뒤흔드는 핵심 플레이어로
영어로 우뚝 섰다고 평가하며 한국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국가는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이 왜 KF-21 전투기 엔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 제트 엔진은 고압 가스로 터빈을 회전시켜 동력을 얻는다는 동일한 과학적 원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00도가 넘는 극한의 고온을 견뎌내는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 그리고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핵심 부품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은 두 분야 모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GE나 롤스로이스와 같은 세계적인 항공 엔진 제작사들이 대부분 소형 항공 엔진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술을 발전시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으로 진출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하는 독특한 역방향 개발 경로를 택한 것이죠. 이러한 독특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항공 엔진 제작사들과는 달리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게 됩니다. 특히 발전용 터빈 블레이드는 항공기 엔진용 블레이드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데요. 이 거대하고 무거운 부품이 수천도의 열과 엄청난 원심력을 견디며 변형이나 균열 없이 장기간 고속으로 회전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는 상대적으로 더 작고 가벼워야 하는 항공 엔진 부품의 내구성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욱 가혹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더 오래 버티는 기술을 이미 체득한 셈이죠. 또한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을 100%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연소기, 터빈 등 가장 뜨거운 부분인 이른바 핫섹션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외부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향후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있어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수출 통제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의미하며 신속하고 유연한 성능 개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국산 KF-21에 탑재된 엔진으로 딱 좋다는 것이죠. 딱 좋아! 현재 우리 공군의 KF-21 보라매를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그 심장인 엔진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중대한 약점으로 작용하며 자주국방을 향한 마지막 길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자 할 때 엔진의 원산지인 미국이 설정한 국제무기 거래 규정 ITAR로 인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투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독자적인 의지만으로는 단 한 대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타국 엔진이 지닌 문제점은 현재 터키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터키의 칸 전투기는 개발 초기부터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엔진 수급 문제인데요. 현재 비행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시제기들은 우리 KF-21과 마찬가지로 미국 지휘사의 F110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터키의 러시아 S-400 도입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은 카차를 발동했고, 이로 인해 터키는 F-35 전투기 공동개발 퇴출 및 F110 엔진 추가 도입까지 불확실해져 버렸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항공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션 온라인의 6월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화되면서 칸의 개발 일정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초 올해 연말까지 계획되었던 첫 번째 양산 시제기의 초도 비행은 2026년 1분기로, 두 번째 시제기는 2026년 2분기로, 그리고 세 번째 시제기는 2027년 초로 각각 연기되었죠. 터키 항공 우주 산업의 총괄 매니저조차 공급망 및 제조상의 문제를 공식적인 지원 사유로 언급했는데, 이는 엔진 수급 문제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터키 칸의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초의 기술 실증기 비행은 단지 이 항공기가 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사실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은 바로 시험 비행 몫이었습니다. 즉 레이더, 항정 장비, 무장 시스템 등을 통합하고 고난도 기동을 수행하며 전투기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핵심적인 비행시험 단계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칸 프로젝트가 단순한 선전용 목각 비행기에 그칠 수 있다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KF-21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총 6대의 시제기를 투입하여 최소 4년간 2000소티 이상의 비행시험을 계획했는데, 반면 칸은 KF-21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하면서도 고작 3대의 시제기로 단 3년뿐인 비행시험만 하겠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엔진 수급을 못하면 사실상 프로젝트가 무기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 어찌어찌 계획대로 자체 개발 엔진인 TF35000을 장착하더라도 기존 F110 엔진과 크기, 무게, 추력, 공기 흡입 요구량, 냉각 방식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엔진실 구조부터 공기 흡입구, 연료 시스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기체 전반에 걸친 대규모 재설계와 혹독한 검증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수반되어 사실상 새로운 전투기를 하나 더 개발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최근 아덱스 2025를 앞두고 최종 점검 비행에 나선 KF-21 시제기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하늘로 솟구친 KF-21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가 하며 급격한 선의 기동과 인멜만 턴, 그리고 고속 롤링 기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난도 기동을 자유자재로 선보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기술은 우리가 F-22 랩터의 F-119 엔진과 동급 수준의 국산 엔진을 가질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세대 Z 엔진의 걸작으로 불리는 F-22의 F-119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는 1649도입니다. 바로 이 경이로운 온도가 F-22에게 압도적인 비행 성능을 부여하는 힘의 근원이죠. 그런데 두산이 개발에 성공한 최신 발전용 가스터빈의 터빈 입구 온도는 무려 1650도에 달합니다. 이 두 숫자의 비교는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넘기 힘들 것이라고 여겨졌던 초내열 소재 기술과 초고온 부품 설계 및 냉각 기술의 정점에 이미 도달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세계 항공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분명한데, 이는 F-35가 가진 다목적성과 F-22가 가진 고기동성을 모두 갖춘 궁극의 하이브리드형 5세대 전투기가 KF-21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22급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KF-21은 애프터버너의 도움 없이도 마 1.5 이상의 속도로 장시간 순항 비행이 가능한 슈퍼크루즈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작전 반경을 비약적으로 넓히고 전투 시 에너지 관리와 생존성 측면에서 4.5세대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우위를 지니게 되죠. 또한 KF-21은 F-22보다 더 넓은 내부 연료 및 무장 탑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엔진의 추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 KF-21은 훨씬 더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하고도 최고의 비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F-35의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을 농락하며 터키 칸을 선택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머지않아 큰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신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칸 시제기 개발 일정이 이미 지연되고 있고 2028년으로 예정된 초도 양산 목표 달성 가능성 또한 매우 비관적입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 통합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까지 남아있어 인도네시아의 공군력 현대화 계획 자체가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까지 지연되어 심각한 전력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발 지연 사태로 인해 칸 프로젝트가 엔진, 항전 장비 등 핵심 기술 대부분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터키가 인도네시아에게 약속했던 기술 이전이 결국 뻥카였음이 드러나고 있죠. 설령 때에 맞춰 도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인데요. 현재 인디가 도입을 확정했거나 이미 도입이 완료된 전투기 기종만 해도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6, 한국의 KF-21, 러시아의 수호-27, 수호이-30, 영국의 호크 MK-200, 그리고 터키의 칸까지 무려 7개에 달하며 생산국은 6개에 이릅니다. 여기에 중국제 젠10 구매 루머까지 현실화된다면 그야말로 보급 관련 재앙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필요한 예비 부품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재고 관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특정 부품이 부족할 때마다 전투기 전체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종별로 서로 다른 정비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기에 고도로 숙련된 정비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복잡한 보급 체계는 실제 작전에 투입 가능한 전투기의 비율, 즉 가동률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인도네시아의 보급 담당관 예따 초카세우는 지금 저녁 마려울 듯 오늘의 한 줄 평 맛있다고 다 섞어 놓게 되면 응 개밥